교재 13페이지. 이제 되게 중요한 거 나와요.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 우리 지질시대, 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잘 알고 있는 선 캄보디아. 선 캄보디아 시대. 자, 일단 선 캄보디아 시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부터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기 언제 우리가 지구가 탄생되어 있던 언제부터 약 46억 년부터 언제까지 5.39억 년까지. 요 시기는 일단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얘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어떤 긴 시기, 가장 긴 시기가 성캄보디아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성캄보디아 시대를 구분할 건데, 첫 번째 뭘로 구분할 거냐면은 환경으로 구분할게요. 성캄보디아 시대의 환경. 성캄보디아 시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너희들이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 너희 기억나죠? 우리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지구의 형성 과정, 행성들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었고, 그때는 지구가 전부 다 뭐였니? 마그마밖에 없었죠, 그렇죠? 마그마. 그다음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졌을 시기, 그 시기가 성캄보디아 시대예요. 그래서 환경에서는 첫 번째, 얘네는 대체적으로 어땠다? 온난했다. 대체적으로 따뜻한 환경이었다. 요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환경에서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있다? 빙하기가 있었다. 자, 빙하기가 있었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환경에서 이제 특징 중에서 빙하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또 환경에 나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빙하기가 뭐니? 전체 추워지는. 추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애들 빙하기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 전체가 꽁꽁 얼음으로 되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몇 도 정도, 한 5도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북극에는 더 추웠고 적도 부근에는 더 따뜻했는데, 그보다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내려갔다, 이걸 빙하기라고 해요. 다 꽁꽁 얼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연평균 온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평균 온도가 10도라고 하면은 더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런다고 다 죽어요. 응? 저런다고 다 죽어요. 저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죠.
급격한 변화에 환경이 되게 민감한 애들은 뒤지겠죠. 환경이 그러다 민감하지 않는 애들은 살고 있습니다. 빙하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수륙분포. 이때는 뭐가 많았다? 시각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보다는 뭐가? 생물.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 생겼던 환경보다는 생물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이때는 생물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다. 왜 거의 없겠니? 적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다. 이거 어마어마하고 중요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화석이 거의 없을까? 우리 화석의 아까 조건이 뭐였니? 생물이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빨리 매몰돼야 된다. 그쵸? 그 둘 중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 개체 수가 적다. 그 다음 뼈가 없어요. 단단한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이때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생명체가 거의 없어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나타난다? 바다. 최초의 생명체는 육지에서 생긴다, 바다에서 생긴다. 제일 중요한 거.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한다. 바다에서 출현한다. 왜? 그게 중요합니다. 왜 육지에 생명체가 맨 처음에 안 생기고 바다에서 만들어질까? 산소가 없었고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 차단. 그렇지. 뭐가 없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오존층 없다. 그래서 강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체 화석 갑니다. 여기서 화석.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 화석은 딱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거 외워야 되냐면,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어떤 거? 두 개. 첫 번째, 스트로마 톨라이트. 이름 뭔가 어렵죠? 주관식으로 안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누구니?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모르겠어요. 남세균입니다. 세균. 남세균. 그래서 스트로마 톨라이트는 남세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균이기 때문에 겁나게 남세균이 겁나게 많이 뭉쳐져서 된 화석을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얘네는 다 어디서? 바다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석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 두 가지 화석.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어디 있는 거니? 누구니? 해파리 해면동물. 지훈아, 해파리 단단한 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화석으로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동물군이야, 군. 얘네들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 있어가지고 해파리가 때로 모여가지고 빨리 매몰돼가지고 된 것. 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네는 전부 다 어디서 생겼다? 장소가 바다다. 육지 생명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육지 생물이 없었다? 오존층이 없어. 오존층이 없어서 강한 자외선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암기해야 될 건 딱 몇 개 안 돼 있습니다. 가장 긴 시기고 대체로 온난하면서 빙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전부 다 바다에서 생성됐다. 생명체가 바다에서. 왜? 육지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이때만 해도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요 남세균이 누구니? 바다 속에서 사는 세균인데 요 새끼가 뭐라 하냐면은 요 새끼가 광합성을 해요. 그럼 요 새끼가 이제 주주주 일어나면 이제 점점 이제 뭐 광합성을 하니까 뭐 내놓겠니? 산소 내놓겠죠. 그러면 여기 성캄브리아 지난 시대에서는 이제 뭐가 만들어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고생대가 고생대가 제일 많이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고생대가 언제부터니? 오사이오 배우면 된다. 언제부터? 5.39년 5.39억년부터 5,4,2,5 2.5억 여기 하죠. 2.52억년. 이거 시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5,4,2,5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고생대의 환경 살펴볼게요. 환경. 얘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대체적으로 온난했다. 대체적으로 온난했다라는 거는 다 공통점인데 중요한 건 얘도 뭐가 있다? 고생대 말기에 뭐가 있다?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다. 얘도 빙하기 있었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력공포. 수력공포에서 중요한 건 나옵니다. 오늘 별표 2개.
뭐가 시작됐다? 판게아가 형성돼. 판게아가 뭐니? 판게아. 판게아. 모든 대륙이 다 한 덩어리, 땅에 한 덩어리로 붙어든 거를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하나의 거대한 뭐라고 그러지? 초대륙이죠. 하나의 초대륙. 겁나 큰 땅덩어리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고생대에서는 요 빙하기후하고 판게아 때문에 바로 생물에 뭐가 있었다? 대멸종이 있었다. 생물의 가장 큰 멸종, 제일 많은 멸종이 바로 이 고생대에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 시대에 겁나 많이 뒤졌다. 저때 운석도 떨어졌어요. 아니, 운석은 중생들. 이때 제일 많이 뒤졌다. 왜 많이 뒤졌냐면은 요때 생겼던 거 시작해가지고 요때는 주로 생명체가 많이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상당히 약했고, 그 다음에 주로 육상생물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부분 생명체가 어디 있었다? 바다에 있었다. 바다에 있었는데 초대륙이 하나 땅으로 뭉쳐져 버리니까 요 바다하고 바다 사이, 요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었는데 얘가 뭉쳐져 버리니까 바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고기 근처에 살았던 애들이 다 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대륙이 그렇게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진 않죠. 천천히 움직였는데 한 덩어리 붙어 있을 때가를 우리가 또 뭐한다? 고생이라고 한다. 그 다음 생물입니다. 생물. 이때 생물은 고생대 초기에는 해양 생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생대 생명체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있었다. 겁나 많았다. 왜 많았을까? 바다에 뭐가 많았다? 산소가 증가했다. 바다의 산소가 겁나 많이 증가했어. 바다의 산소를 급격히 증가시킨 애가 누구다? 증가시킨 애가 누구다? 누구 때문에? 바로 성칸불에 있었던 남세균의 강합성. 남세균의 강합성으로 인해 가지고. 승원아, 임승원, 자윤이 집중하자. 고생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에서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바다의 산소가 증가하고 해양 생물의 폭발적인 증가인데, 해양 생물의 폭발적인 증가했을 때, 이 폭발적인 증가했을 때 주로 또 누가 나타나냐면은, 누가 나타나니? 해조류가 등장합니다. 해조류가 등장합니다. 이때 해조류가 누구 말하니? 물풀 미역 같은 거. 물풀 미역 같은 게 생겨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또 뭘 한다? 광합성을 겁나 많이 하게 된다. 그럼 얘가 광합성을 많이 해가 산소가 증가하면 이제 그 산소가 이제 어디로 나온다? 육지로 나온다. 그럼 육지로 나오기 때문에 육지에 이제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오존층이 생긴다. 오존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생대 중기에 뭐가 생긴다? 육상생물이 최초 등장한다. 육상생물이 최초로 등장한다. 자, 뭐든지 최초라는 말이 나오면 시험 문제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소리죠. 고생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육상생물 출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육상생물이 출연하게 되니? 왜 출연한다? 바다에서 기어간 거 아니에요? 돼지가 왜 출연하니?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드디어 오존층이 어디 된다? 형성된다. 오존층이 형성돼 가지고 뭘 차단해 주니? 자유선. 그렇죠. 자외선 차단한다. 호주에도 오존층 없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뭐라고? 호주에도 오존층 없는데 사람들이 호주에 왜 오존층이 없을 수 있다?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자유선 그 우리나라에 천원대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외선 안 받아.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안 받으니? 호주가 좀 그게 없대요. 오존층이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이거는 내 동네. 근데 히트는 꺼주시면 안 돼요. 너무 더워요. 내가 못 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말기에는 뭐가 된다? 말기에 생물의 대멸종이 우리 지질시대 중에서 생물의 대멸종이 크게 5번 일어나는데 가장 큰 멸종이 바로 이 고생대 말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때 생물의 대멸종은 주로 어떤 생물일까? 해균, 어떤 생물? 설춘, 바다에 사는 거, 육지에 사는 거? 바다. 바다 생물. 바다 생물. 뭐 때문에? 판ge가 때문에. 바다가 사라지는 판ge가 때문에. 이때 바다 생물은 어떤 거 있냐면 갑주어, 산엽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화석 갑니다. 바다가 왜 사라져요? 판ge가 때문에. 그 판기가 왜 바다가 사라지는 이유? 아니, 바다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 육지 있고 여기 육지 있으면 육지와 육지 사이에 바다, 얕은 바다가 있겠죠. 근데 이게 땅덩어리 붙어버리면 그 사이에 바다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살았던 얘네들이 다 뒤져버렸다. 됐죠? 자, 이제 갑니다. 이때 화석은 첫 번째 바다에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누구? 가장 대표적인 게 삼엽충입니다. 삼엽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얘는 그림도 알아야 돼요. 일단 바다 마티벌레 정식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다리 건너 이렇게 덕덕덕 나 있는 거 알죠? 여기 거기 삼엽충 그림 봐. 삼엽충 그림. 저쪽에 116페이지 보세요. 116페이지 보면 삼엽충 그림이 있어요. 아이, 소리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삼엽충 그림이 있어요. 그게 삼엽충이에요. 아, 바다. 어? 아, 바다에. 바다 밑에 바다에 기어다니는 거. 이게 삼엽충. 알죠? 이렇게 삼엽충. 다리부터 겁나 많이 나요. 그러면 끼어다녀. 이게 삼엽충. 됐죠? 그 다음에 갑주,
갑주어 어자가 무슨 어자야? 물고기요. 물고기 어자야. 또 꼭 갑옷을 입은 물고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16페이지 그림 보면서 갑주어 어떻게 생겼는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방추충 완종류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 물론 여기도 필석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필석 선생님이 혹시라든지 얘네들도 초기, 중기, 말기 때 태어난 애들이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하면 또 이것도 순서대로 써야 돼요. 학교 나름대로 또 나와요. 삼필, 갑방 이렇게 외워요. 삼필, 갑방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삼필, 갑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순서예요. 요 세 개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필석, 그 다음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최초의 육상생물 육지에는 어떤 애들이 태어날까? 드디어 누가 나온다? 드디어 육지에 어떤 생물? 공룡. 뭐라고? 공룡은 중생되고 여기 장자. 양서류가 나와. 양서류가 먼저입니다. 우리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예요.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양서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겁나 많은 곤충류. 곤충들 다 여기서 태어나요. 거미, 잠자리 뭐 이런 곤충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동물들이고 식물로 따지면 누구? 식물로 따지면 어떤 애들?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뭔데? 고사리나. 양치식물은 포자로 번식하는 거. 포자 번식하는 거. 뭐 있니? 고사리. 고사리 또 콩콩야자. 고사리, 버섯 이런 것들. 이끼 뭐 이런 것들. 여기 다 고생대에서 나왔던 놈들. 자 이제 지웁니다. 주로 얘네들이 이 시대에 많이 번성했던 애들이에요. 번성했던 애들. 마지막에는 누구도 나온다? 고생된 말기에는 이제 야 여기 지금 고생대 화석하는 거야. 고생대 화석. 그럼 얘네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야지만 화석이 되는 거잖아. 근데 고생대 말기 때는 뭐도 만들어졌다. 알아두세요. 고생대 말기에 누가 출연한다? 동물로는 파충류, 그 다음에 식물로는 거시식물이 어떻게 한다? 출연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번성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생되어 있는 화석이 없어. 됐나요? 중요합니다. 고생들만 공부해 봅시다. 교재 15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성캄브리아하고 고생대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환경 지각 변동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여기서 두 개의 화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동그라미 1번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남세균 동그라미 1번이 남세균, 2번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두 개. 요거는 요 화석은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 다음 밑에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 있었고 판게아 형성됐고, 그럼 동그라미 3번이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그 다음에 중기에 육상식물 최초로 등장했고, 어류, 양서류, 곤충류. 그 다음에 4번이 양치식물. 양치식물. 거기에 밑줄 거. 양치식물. 동그라미 4번이 양치식물입니다. 생발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시면 될까요? 3번 판게야. 어이아이. 됐죠? 이거.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생대, 신생대 들어갈 겁니다. 중생대, 신생대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교재 15페이지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됐죠? 사진 찍어주시고. 이제 지질시대의 세 번째 중생대는 언제부터? 2.5200년부터 0.660년까지. 이것도 시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생대 환경 들어갑니다. 중생대 환경 겁나 중요한 거 나옵니다. 얘도 대체로 뭘까? 온난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는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중생대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꼭 나옵니다. 뭐가 없었다? 얘는 빙하기가 없다. 빙하기가 없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빙하기가 없어서 나중에 중생되는 생물 대멸종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주로 화산 폭발하고 운석 충돌 요기 때문에 나와요. 수륙 분포. 고생대에서는 이제 드디어 판게아가 형성됐으면은 여기 중생대에서는 판게아가 어떻게 된다?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가장 큰 대양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됩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생물로 생물 이때는 어떤 생물이 많이 출현한다? 육상 생물의 번식이 많이 일어난다. 육상 생물의 번식이 겁나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생물이 출현하게 되고 말기에 이제 누가 만들어진다? 말기에 공룡. 공룡 안타까워. 공룡. 그다음 암모나이트 멸종이 암모나이트 달팽이 아니야? 달팽이 같은 거야. 그래서 공룡 암모나이트가 멸종이 일어난다. 그래서 둘리 엄마 이제 못 본다. 둘리 엄마 못 본다. 다 죽어. 왜 지금 기술로 다시 공룡 재탄생시킬 수 있잖아. 그거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만든 영화가 쥬라기 공원이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생대에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화석이 유명해요. 화석. 바다에는 누가 있다? 바다에 바로 암모나이트가, 얘는 그림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암모나이트. 그러면 암모나이트는 무슨 화석이 되니? 시상 화석이야, 표준 화석이야? 표준화죠. 표준이에요. 표준. 얘네들도 다 어떻게 돼? 표준 화석이에요. 표준 화석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 이제 육지 표준 화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니? 공룡. 그 다음 또 누가 생기니? 시조새도 공룡인데 얘가 바로 이제 누구의 조상이 되니? 조류의 조상이 돼요. 새들의 조상이 돼요. 새들의 조상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식물로 따지면은 누가 나오니? 이제 식물로 하면은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누구니? 거시. 씨가 겉에 드러나 있는 거. 씨가 겉에 드러나 있는 거. 민들레. 씨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민들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씨, 어떤 식물? 민들레. 민들레도 했는데 나무로 따지면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얘네들이 거시식물 대표적인 솔방울의 씨앗이 다 드러나 있다.
속시식물은 뭐니? 속시식물. 안에 안에 씨가 있는 거야. 과일 안에 씨가 있는 거야. 사과, 배, 뭐 이런 것들, 복숭아 이런 것들. 과육 안에 여기 씨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과육이 없고 그냥 씨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민들레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되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양서류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누구? 파충류. 공룡은 양서류니 파충류니? 파충류. 파충류의 대표적인 애가 공룡이야. 악어. 파충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충류는 알 없는 거예요. 알. 육지에 알 없는 거 대부분 파충류 요 중생대라고 보시면 돼요. 새들 어디다가 알 넣니? 둥지에다 육지에다가 알 넣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파충류라고 보시면 돼요. 양서류는 그럼 알 어디다 넣니? 물 속에다 놔요. 물 속에. 여기서는 고생대에서는 주로 알을 어디다 넣는다? 물 속에다 넣는다. 개구리, 도롱뇽. 잠자리는 알 어디다 넣니? 물 속에다 넣어요. 그래 잠자리들 왜 여름에 피익하면 꼬랑지를 물 속에다 이거 톡톡 담그죠, 그렇죠? 그거 다 물 속에다 알 넣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석은 뭐도 보셔야 되냐면 그림도 보셔야 돼요. 그림도. 그래서 그림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페이지에 요 새끼가 공룡 그림이구나. 암모나이트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너희들 페이지 16페이지 겁나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간다? 신생대로 갑니다. 저기 성캄브리아 시대는 사진 찍었죠? 신생대 치웁니다. 다 왔어. 이제 14페이지 하잖아. 14페이지까지가 끝이라고. 짜인아, 집중하자.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할 날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보지. 앞으로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20일부터 바뀌니까. 한 달 정도 더 하는 거잖아요. 대충 뭔지 2주 남았지. 4일 하는 거예요? 어? 4일 정도요? 2번 본다고 2번. 좀밖에 안 가요?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도 2번 봤습니다. 이제 신생대 들어갑니다. 신생대. 신생대는 언제부터? 0.6600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재도 신생대예요. 우리 인류가 갑자기 다 뒤졌다. 우리가 다 뒤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지질 시대가 4개가 아니라 5개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묻히면은 우리는 이제 인간 화석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죠? 현재. 그러면 얘에서 환경 살펴볼게요. 얘네들은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빙하기 몇 번? 빙하기와 간빙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빙하기, 간빙기는 뭐냐면 빙하기는 추워지는 거, 간빙기는 따뜻해지는 거.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 빙하기가 몇 번? 4번.
간빙기가 몇 번? 3번. 책에는 없어요. 그냥 자주 발생됐더라고 나오지. 학교에서 매번 3번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수륙분포. 아까 그래서 빙하기가 없던 시절은 어디니? 중생. 성칸부리아, 고생대, 신생대 다 빙하기가 있어. 얘는 심지어 많이 있고 없는 건 딱 하나 얘야. 그래서 중생대 환경에는 빙하기가 없다라는 게 겁나게 중요해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는 게 중생대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행기 와가지고 국물에다 드신 거였어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주승이가 분명하니. 그 다음에 수륙 분포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양 6대의 수가 형성이 됩니다. 5개의 커다란 바다, 인도양, 대서양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태평양 바다도 만들어지고, 북극해, 남극해 만들어져 가지고 5개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대륙도 6개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어떤 산맥? 우랄. 히말라야. 히말라야. 아이고. 그 다음 알프스 산맥. 다음 생명체. 생명이 아니라 생물. 요때 대표적인 생물 어딨니? 맘마들. 멤버들. 자, 여기서 이제 생물에서는 대륙 이동에 의해 생물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화석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대륙 이동설을 알 수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 화석입니다. 신생대 화석. 바다에는 누구? 화해석. 진짜 돈처럼 생겼니? 16페이지 보세요. 그냥 반짝거리. 동전처럼 생겼니? 동전처럼 생겼다 그래서 화해석이에요. 동전처럼 생겼니?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육지. 육지에는 코끼리 조상 누구? 멤버들. 매먼. 동물은 매먼. 식물은 이제 무슨 식물? 혹시 속식식물. 속식식물은 다 알죠? 사과, 배, 뭐 이런 거 알죠? 저거 못봐? 단풍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속식식물, 다음 동물로 따지면 이제는 어떤 거? 여기까지 파충류. 여기서는 이제 뭐? 포유류. 매머드가 포유류예요. 매머드 새끼 나요. 드디어 이제 새끼를 놓는다. 알에서 새끼를 놓는다.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신생된 말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한다? 인류의 조상. 신생된 말기에 뭐가 인류의 조상. 최초의
최초의 이유는 뭐라고 부르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 얘 문제 같다. 됐죠? 여기도 찍었나? 아니요. 고생대 안 찍었나? 고생대 안 찍었잖아. 안 찍었어요. 아니 너가 중생대부터 안 찍었지, 그렇죠? 네 고생대 찍었어. 다 끝나갑니다. 이제 선생님이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진화 과정. 첫 번째 누구? 식물부터 합시다. 식물. 식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양치 식물에서 어디로 간다? 거시 식물로 가고, 거시 식물에서 어디로 간다? 속시 식물로 간다. 그 대표적인 예도 하나 두셔야 됩니다. 양치 식물의 대표적인 애 누구? 고사리. 거시 식물의 대표적인 거 누구? 소나무. 속시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참나무. 이쪽으로 번식이 되는 거예요. 동물. 동물. 당수 성캄브리아 시대로부터 따지자면은 세균. 남세균. 남세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서류. 해면동물 시작을 해서 양수. 양서류, 파충류, 포유.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따지면은 여기까지가 고생물의 성캄브리, 양서류, 고생대, 파충류, 중생대, 포유류, 신생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물어봅시다. 어류는 어디에 해당되겠니? 어류. 물고기. 어디에 해당되겠니? 선선선. 여기에 어류가 들어갑니다. 어류도 고생대예요. 양서류보다 먼저 생긴 거. 양서류는 어디 생긴 거니? 최초의 육상생물에 해당이 돼요. 개구리 같은 거. 물속에서 살고 육지에서 살고. 이거 완전히 육지. 어디가 진화해가지고 완전히 육지. 얘는 어류. 물고기. 바다에서 사는 거. 다음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거. 세 번째. 이제 생물의 대멸종 들어갑니다. 생물의 대멸종은 총 몇 번 일어난다? 5번. 총 5회.
총 5회 일어나는데 고생대 몇 번? 3번. 중생대 몇 번? 1번. 신생대 몇 번? 1번. 이렇게 되나? 됐죠? 요거를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는 시험 문제 무조건 등장합니다. 시기, 여기 생물수,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성캄브리아, 여기까지 고생대, 여기까지 중생대라고 하고 신생대라고 하고, 물론 이 간격이 얘가 제일 넓어요. 근데 지금 모식적으로 쓴 그린 거예요. 왜냐면 성캄브리아 때는 그닥 중요치 않으니까. 생물종이 하나도 없었다가 고생대는 이제 급격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고생대 급격히 늘어나다가 한번 딱 또 한번 고생대 말기에 한번 크게 중생대 한번 신생대 한번 이렇게 하는. 그래서 대멸종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래서 고생대에 몇 번? 3번. 중생대에 한번 신생대에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총 5회. 근데 가장 큰 멸종은 요겁니다.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이다. 대멸종. 그냥 멸종이 아니라 대멸종. 그럼 고생대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에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이건 안 찍었나? 안 찍었어요. 중생대 남자 안 찍었어요. 이런 빨리 사진 찍어줘. 다 찍었죠? 이 대멸종의 이유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대멸종이라는 게 뭐니? 원인이 뭐니? 급격한 환경 변화. 급격한 환경 변화로 대멸종이 나타나는데, 급격한 환경 변화가 뭐가 있을까? 얘가 첫 번째가 기억이 수륙 공포. 원인 한계하고 한계.
그 다음 두 번째 뭐니? 빙하기가 나타나는 세 번째 화산 폭발 시각 변동 화산 폭발과 지진 네 번째 소행성의 충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고생대 말기에서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이 이유가 뭘까?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가 한계야. 그 다음에 빙하기 이게 겹쳐지면서 일어났던 거고 중생대는 중생대 멸종은 무슨 이유에서 바로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 소행성 생물의 종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겠니? 생물의 종이 가장 많았던 시대. 중생대. 신생대죠, 그렇죠? 이 바보들은 앞으로는 생물도 제일 많은 게 신생대죠. 공룡 수가 많이 상수가 많죠. 상수가 더 많지. 됐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그 급격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니? 다섯 번째.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 생물의 다양성 뭘 거쳐가지고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무슨 과정을 거친다? 진화 과정을 거친다. 진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화 과정에 대해서 됐나요? 자, 그러면 15페이지 핵심 내용 체크 들어갑니다. 1번 남세균, 2번 스트로마톨라이트, 3번 판게아, 4번 양치식물까지는 아까 했어요. 중생대 환경에서는 뭐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내용. 생물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파충류, 거시식물. 신생대 환경에는 말기의 빙하기와 감빙기가 반복.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네, 7번. 감빙기. 자, 15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OX. 지질 시대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고생대다. 틀렸죠.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X. 2번 성캄브리아 시대는 빙하기가 존재한다. 존재스. O.
빙하기가 없는 것은 중생대밖에 없어요. 3번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O. 4번 판계야가 형성된 시기는 중생대다. X. 고생대입니다. 2번 1번 최초의 생명체는 에리아카라 동물군이다. X. 누구니? 엄숙hin이를 남세균입니다. 남세균. 남세균이 뭉쳐서 된 화석이 누구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된다. 2번 고생대 육지에는 석시식물이 번성하였다. 고생대 육지에는 양치식물이죠. 그렇죠? 틀렸다. X. 중생대에는 거대한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O. 신생대 초기에는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O. 3번 수륙분포 어느 시대니?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여기서 큰 해양이 대서양과 인도양. 4번과 같은 그 표 되게 중요합니다. A와 E 중 가장 많은 생물들이 멸종한 시기는 언제다? C가 됩니다. C. 대멸종 C.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 E가 됩니다. E. 중생대 말기에 넘어갑니다. 16페이지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16페이지 첫 번째 뭐도 봐야 되냐면은 가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수륙분포가 있어요. 수륙분포. 지구에서 모든 육지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이 판계야. 요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에는 분리되면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들어지는 거. 그 파란색 부분이 인도양과 대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신생대. 지금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가 나타나는 거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수륙분포. 두 번째, 각 시대의 화석 종류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석 종류. 화석 종류에서 성캄브리아는 뭐 기억해야 되면 성캄브리아는 두 개.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리아카라 동물군도 두 개. 얘네들 두 개 나타나면 무조건 성캄브리아. 고생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삼필갑방. 삼필갑방 누구니? 삼엽충, 갑주어, 필석, 만종류, 방추충 얘네들. 그 다음에 중생대 화석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누구? 공룡이랑 암모나이트. 신생대 하면은 화폐석, 매머드. 요 화석의 그림은 알아두셔야 돼요. 요 그림만 보고도 요 새끼가 어떤 화석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7페이지 4번 문제 갑니다. 17페이지 4번. A가 생존 기간이 길고 면적이 짧은 누가 되니? 시상화석. B가 생존 기간이 짧고 면적이 넓은 표준화석. 그러면 풀 수 있겠죠. 원종류가 보이요. 보이지? 거기 16페이지 그림 하나. 있죠? 갑주 밑에. 두 개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A 시상화석을 통해서 환경을 알 수 있다. 맞고
B. 표준 화석을 통해서 시기 알 수 있고 완종류는 고생대의 화석이니까 표준 화석이 되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가가 5번의 가 그림 보세요. 얘가 고사리 나가 암모나이트. 그러면 가 고사리는 무슨 화석이니? 시상화석. 나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니까 표준화석. 그러면 설명 보면 옳지 않은 것은 가는 고사리 화석이다. 맞고 2번 가는 생물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 시상화석. 맞고 3번 지질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나 표준화석이에요. 4번 공명은 나의 생물과 동일한 시대. 나가 암모나이트가 중생대니까 맞고 나의 생물은 가의 생물보다 분포 면적이 넓다. 좁다가 아니죠. 넓다. 그래서 5번이 됩니다. 19페이지 14번 누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그림 보세요. 가가 누구니?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하면 가에 암모나이트 쓰면서 중생대까지 적어두세요. 나가 삼엽중 고생대. 다가 화폐석 신생대. 기억 화석의 생성 순서대로 하면은 나, 가, 다 맞죠? 가의 생물이 번성한 시기 가는 중생대니까 속시식물이 아니라 겉시식물. 이건 틀렸고 가, 나, 다 모두 바다에서 서식했다. 맞고 됐죠? 이렇게 화석에 관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오고 17번 수륙분포입니다. 딱 봐도 어디가 고생되니? 다가 고생되죠. 다 이게 판계야. 한 덩어리에 붙어있는 다가 고생대, 나가 중생대, 가가 신생대. 기억 가의 지질시대. 신생대는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하면서 산맥을 형성했다. 어떤 산맥?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산맥이 맞다. 니은 나는 고생대의 수륙분포다. 아니 나는 중생대야. 틀렸고 디귿 대서양은 다 지질시대. 다는 고생대니까 고생대 아니고 대서양은 언제? 중생대. 틀렸고 됐죠? 20페이지 19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물의 대멸종 그래프.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됩니다. 얘는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 자, 19번에 A는 고생대,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 이렇게 되겠죠. 기억 A 시대 즉 고생대에는 완종류가 멸종하였다. 그렇죠? 모든 고생대에 있는 완종류뿐만 아니라 갑주어, 삼엽중, 필석 얘는 다 멸종됐다. 니은 생물의 다양성은 A 시대보다 C 시대에 더 크다. 당연하죠. 지금 신생대 생물 제일 많다. 맞고. 디귿 B 시대의 말기에 일어난 대멸종의 주된 원인은 중생대의 멸종 원인은 주로 누구다? 화산포가 소행성 죽입니다. 판계하는 고생대 말기야.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21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하 과정 수업하겠습니다. 잘 찍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차요. 네.